반갑습니다. 피사프 코리아 이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아입니다. 이번 차시 학습 내용은 영양 섭취 타이밍과 근육 발달입니다. 존 아이비와 로버트 포트만의 저서로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영양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영양 섭취 타이밍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더라면 이제는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더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섭취를 하지 못한다면 근육을 잘 만들지 못할 것이며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언제 먹느냐, 타이밍과 관련돼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 섭취 타이밍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영양 섭취 타이밍 시스템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양 섭취 타이밍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그 챕터 1을 함께 읽어보고 다시 한 번 더 1, 2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24시간 대사 주기 중에는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주기, 이를 보충하는 주기, 그리고 성장 주기가 있다. 이들 주기 중에서 근육이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적절한 양과 종류의 영양소가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어야 한다. 자, 적절한 양과 종류의 영양소다. 영양소 하면 선생님들께서 생각나셔야 할 것이, 자, 먼저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자, 탄수화물, 생각하고 움직이기와 관련된 것이 탄수화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탄수화물은 인부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단백질은 벽돌의 역할을 하고, 지방은 시멘트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탄수화물이라는 인부가 벽돌과 시멘트를 가지고, 자, 근육이라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쌓고. 자,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란 인부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벽돌과 시멘트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트럭이 필요합니다. 트럭. 자, 이 트럭의 기능을 하는 것이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자, 트럭을 가지고 트럭에 단백질과 지방을 가득 싣고 근육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 갑니다. 하지만 처음 가보는 집 또는 모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미네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많더라도, 자, 트럭도 많고 인부도 많더라도 차선이 1차선이라면 자, 집을 짓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차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1차 시에 학습한 내용입니다. 기억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특정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대사적 요구에 의해서 근육은 글리코겐을 생산해서 보충하기도 하고, 자, 글리코겐 나왔습니다. 글리코겐 기억나십니까? 글리코겐. 자, 자,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어디에 저장된다고 했습니까?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 했습니다.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예, 그렇습니다. 글리코겐의 형태로 탄수화물이 저장된다. 간과 근육에 저장됩니다.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분해된 형태가 포도당, 혈당, 글루코스입니다. 글루코스. 자, 글리코겐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당원이랍니다. 당의 원천, 당원. 자, 글루코스를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혈당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 탄수화물이 뇌에도 저장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한다. 합성이 나왔습니다. 합성하면 생각나셔야 할 것이, 자, 동화와 이화작용입니다. 동화작용, 이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 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잠시 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화란 만드는 것입니다. 합성하는 것입니다. 합성. 자, 이화란 분해하는 것입니다. 분해. 자, 우리가 ATP를 만드는 과정은 다
이화 과정인 것입니다. 이화 과정. 반면에 근육을 만드는 과정, 아미노산을 통해서 근육을 만드는 과정은 동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근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한다. 이런 작용은 각기 다른 영양소를 필요로 하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내용의 음식 섭취가 이루어지면 운동 후 회복을 극대화하고 근육의 크기, 근력, 파워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은 형광펜으로 줄을 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일단 운동을 하고 적절한 음식 섭취가 이루어지면 첫 번째 회복을 극대화한다. 회복을 극대화한다. 운동 후 회복을 극대화하고 두 번째 자 근육의 크기 증가시키고 근력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자 했는데 이 피로 회복과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크기 근육의 크기와 관련돼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력 파워와 관련돼서도 생각나셔야 할 부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회복은 잠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근육의 크기와 관련돼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목적. 자,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목적은 근육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손상. 다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목적은 근육에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이 손상된 근육이 여러 영양소에 의해서 치유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비대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 트레이닝을 하는 목적은 근육에 손상을 주는 것이고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다친 근육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근비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근비대, 근육이 커지는 것이죠. 자, 근비대와 관련돼서 생각나셔야 할 부분이 근증식입니다. 증식. 자, 근비대가 이렇게 커지는 거라면 근증식은 분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증식입니다. 자, 이와 다른 개념으로 트레이닝을 하다가 트레이닝을 중지하게 되면 비대했던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됩니다. 그것을 근위축이라고 합니다. 위축. 근위축의 개념도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30대 때 운동했을 때하고 50대 때 운동했을 때 근육 합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30대 때는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빨리 자랍니다. 반면에 50살 정도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30대만큼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의 생성이 예전만큼 30대만큼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육의 재생을 책임지는 위성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위성세포. 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 형성이 예전과 같지 않은 이유는 근육의 재생을 책임지는 위성세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근비대와 관련돼서 생각나셔야 할 항목이었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근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근력, 파워 하면 생각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력, 파워. 자, 근력은 뭡니까? 근력, 파워. 이 두 개를 봤을 때 생각나셔야 할 것은 OPT 모델이었습니다. OPT 모델. 기억나십니까? OPT 모델.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안정성을 기조로 해서 그 위에 근력, 자, 그리고 순발력. 자, 이런 식으로 모델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안정성, 근력은 근지구력, 근력, 최대 근력 이렇게 나뉘었죠. 자, 이 부분이 있었고, 자, 이 근력하면 어떤 체력의 요소입니까? 근력은 네, 그렇습니다. 건강 관련 체력의 요소였습니다. 건강 관련 체력의 요소. 그 순발력 하면 어떤 체력입니까? 운동 관련 체력이었습니다. 자, 같은 놈이라고 했죠. 건강 관련 체력을 베이스로 해서 운동 관련 체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기능이 뛰어난 스포츠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밑에 베이스가 안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안정성. 자,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후에 안정성 하면 생각나셔야 할 것이 가동성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필기만 해보십시오. 안정성과 가동성과 관련된 조인트 바이 조인트 이론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 관련 체력과 관련된 요소,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체조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운동 관련 체력과 관련돼서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력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어디에서 씁니까? 퍼스널 트레이닝의 구조와 관련돼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학습하시는 내용을 이 구조에 집약을 해서 넣으실 수 있도록 자꾸 반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는데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영양 섭취 타이밍이 왜 혁신적인 방법인지를 이해하려면 지난 20년간의 스포츠 영양학을 살펴보아야 한다. 스포츠 영양학은 근력이 우선시되는 선수들에게 가장 적합한 영양소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왔다.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근육 발달이 촉진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대량 영양 공급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단백질이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수록 좋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소 한 마리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해도 그 시점에서 자신의 근육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모든 단백질은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사실 근육 발달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는 근력 운동 선수는 아주 적다. 그러면 왜 많은 선수들이 훈련에 의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은 영양소를 언제 섭취해야 하느냐에 있고 이것이 바로 영양 섭취 타이밍의 전부이다.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다음에 설명할 근육 발달의 3단계에 맞추어 섭취한다면 훈련 효과가 정체되는 현상을 피하고 더 큰 근력과 근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훈련 효과가 정체된다 했습니다. 정체. 자, 정체됐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위에 부분에 적어보겠습니다. 자, 훈련 효과가 정체되었다. 자, 정체되었다. 자, 정체되었다는 것은 고원을 의미합니다. 고원현상. 자, 다른 말로 플래토라고 합니다. 플래토. 자, 이 정체현상, 고원현상, 이 플래토와 비슷한, 사실 틀린다. 틀린 개념으로 슬럼프가 있습니다. 슬럼프. 자, 고원과 슬럼프는 틀립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트레이닝을 계속적으로 함에 따라 운동 기능 수준이라든지 근력량이 힘이 점점 증가한다. 운동 기술이 연습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다가 특정 시점에서는 정체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 현상, 고온 현상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것이고 슬럼프는 운동 수행이 이전보다 저하되는 것을 슬럼프라고 합니다. 이 고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습과 관련된 잘못된 연습과 관련된 흥미나 동기의 저하. 한번 적어 보실까요? 1. 연습과 관련된 흥미나 동기의 저하. 두 번째, 잘못된 단서의 이용. 세 번째, 기대 수준의 저하. 네 번째, 피로. 다섯 번째, 정서적 문제. 여섯 번째, 신체적인 준비 부족. 자, 제가 간단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자, 잘못된 단서를 활용한다. 연습에 대한 흥미나 동기가 저하된다. 기대 수준이 저하됐다. 피로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자 기피 정신. 자, 우리가 운동하는 선수들은 수도승과 같아야 되죠. 여자 기피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연이 여입니다. 자, 기피 정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슬럼프의 원인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심리학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할 때 이 정체 현상과 관련된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